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최근 단순한 관광을 넘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여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행 일정과 목적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미식을 꼽는 여행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강원관광재단에선 오는 12월까지 강원 미식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강원의 맛집, 카페 등을 추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인데요. 이 챌린지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미식 50선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원형 미식 콘텐츠가 발굴되고 미식 여행의 목적지로 강원을 찾는 발길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지역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군입니다. 화천 지역 소식입니다. 화천군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취약 농업인을 위한 영농대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행 사업은 벼와 잡곡 수확, 볏짚 포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상은 화천 지역에 1년 이상 지속해서 거주 중인 농가 중 만 65세 이상 농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화천군 2025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결과 보고회가 30일 화천 커뮤니티 센터 지하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10여 개국을 여행한 화천 청소년 11팀, 65명이 참여해 각자의 배낭연수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올해까지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외 연수에 참여한 화천군은 오는 10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정한 화천의 산과들에서 자란 농산물들이 2016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을 만납니다. 화천군은 지난 8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내년 축제장 출품용 농특산물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관광객은 얼음 낚시 등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농특산품 교환권을 돌려받아 축제장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 가족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센터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물론 가족관계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국민들의 행복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화천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마음은 화천에 두고 꿈은 세계로라는 목표로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꿈을 위한 화천군의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그치지 않고 저 멀리 에티오피아 땅에도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천군은 2009년부터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꿈꿀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문순 화천군수를 포함한 방문단이 지난 9월 5일 현지를 찾아 장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접경 지역인 화천은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이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는 머나먼 한반도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었는데요.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감사와 보훈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화천이라는 지역은 6.25 전쟁 전에는 북한 공산당 지배를 받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평화와 자유를 얻은 지역입니다. 2009년 정도 돼서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서 어떠한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디오피아가 참전 16개국 중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산다. 그래서
학자는 저보고 학교를 져줬으면 좋겠다. 또 물이 없으니까 우물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어갖고 나 가봐야겠다 해서 이대별 제가 날아갔어요. 가봤어요. 갔더니 1975년도 세르시아 형제가 폐위되면서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참전 용사들의 재산을 모두 다 압수하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맨몸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아디스 아바바 애국학 지역 산기슭에 집을 짓고 사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화천군은 현지를 둘러보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열악해 참전 용사 후손들이 학업과 꿈을 이어가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앵벌이하고 노숙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물 파주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학교 다닐 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제가 참전용사 후손에 대해서 니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공부합시다. 약속을 하고 왔어요. 화천군은 아디스 아바바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은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참전했던 용사들의 후손들로 현지 조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이 화천군의 이대표 장학 사업은 6.25 참전 용사 후손으로 국한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대표 참전 용사 후손 430명을 저희가 발굴해서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27명이 졸업을 했고 현재 213명이 장학 사업 우리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방문 당시 방문단은 6.25 참전 용사를 만나 그 헌신과 희생에 직접 감사와 보훈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전쟁해 주셔갖고 한국의 평화를 심어주셨다. ኮሪያ ሄደው ለእኛ ሰላም ተዋግተውልናል። ኮሪያ ሄደው ለእኛ ሰላም ተዋግተውልናል።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 이디오피아 참전 용사들 인해서 자유와 평화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힘들 때 우리는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함으로써 서로 보훈에 신세를 졌으니까 그 신세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보훈의 마음으로 이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እኛ ያደግነው በትምህርት ነው እና እናንተም ኢትዮጵያም በትምህርት አድጋ ሰልጥና ማየት ስለምንፈልግ ለሚደረግልን ሁሉ እርዳታ በጣም እያመሰገን እየተደሰትን እንገኛለን። 2024년에는 초등생 20명, 중고생 137명, 대학생 70명, 총 227명의 학생이 에티오피아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가는데요. 덕분에 저마다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የበጎ አድራጎት ድርጅት ከፍቼ የተቸገሩትን መርዳት ግን መጀመሪያ መርዳት የምፈልገው እናትና አባቴ ነው። 최문순 화천군수는 현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는데요. 정부장님은 내가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까 공부를 하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장학생 선발할 때 제가 직접 이디오피아에 가서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생활 실태라든지 아이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직접 제 손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서울 지리는 잘 몰라도 아디스 아바바 골목골목 안 다닌 골목이 없어요. 장학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군은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장학생들의 가정을 직접 살피고 성적과 의지를 확인하며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초등학생은 $달러 기준에서 $30, 중고등학생은 $40, 대학생은 $50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이 장학금을 계속 몇 년 동안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해요. 공부를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들어가갖고 잘하는 학생은 30%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학생은 페널티를 해서 안 주려고 그랬는데 또 안 주고 나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30% 인센티브, 공부 안 하는 학생은 30% 페널티를 줌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학업분을 더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장학 사업은 빛을 발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방문 당시 장학생들이 다니는 의과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화천 장학생 졸업반 중에서 의사가 8명이 배출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명성의대에 가서 다 재학생들 6명을 보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이에요. 거기 의사로 재직하는 것도 받고 또 이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는 사법고시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또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학생들도 있고 각자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배움에 털을 못 닦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사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보람이 있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 위치한 한 병원. 화천군 장학생 에든 윈더스는 현재 의과대학에서 6년 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올해 교수로 임용되었는데요. 장학 사업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I feel so grateful because I didn't have any financial issues while I learned in this college because he provided for whatever I needed, and I feel so grateful,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mayor. 또한 매년 대학원 석사과정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명의 학생이 국내 유학생으로 선발됐고 현재 2명의 학생이 이수 중입니다. 우리 화천군이 이디오피아 장학사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 중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국내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사실상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면 먹고 자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최저 생활비 정도를 해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숙사비라든지 모든 걸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현지 방문 마지막 날에는 참전용사 장학생 한마당을 열어 참전용사와 장학생 그리고 화천군 방문단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는 교수님의 장학금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학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큰 사랑은 저희는 삶에 큰 변화를 줬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 일기도 그림. 대학 교수한 친구는 저에게 대학 교수 됐다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모님한테 속옷을 선물한다는데 속옷도 사온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이디오피아 갔을 적에 또 이디오피아 장학생들이 저에게 이디오피아 정통의상과 그 예복을 선물하라고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고요. 특히 한국에 와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있는 학생은 우리 산천 축제 때 와갖고 이디오피아 홍보하고 그리고 산지 이디오피아 사업만의 홍보하고 가게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상당히 뜻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장학생들과 화천군은 장학 사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거리는 멀지만 학생들의 웃음과 화천군의 격려 속에서 국경을 넘은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3기 군수로서 내년 6월 달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학생들이 최문순 군수가 그만두면 이디오피아 장학사업을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저한테 많이 비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을 주면서 제 손으로 편지를 써서 니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비록 최문순 군수가 3선 임기를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화천 군민들은 너희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된 장학사업. 앞으로도 에티오피아와 화천군은 서로의 마음에 보답하며 오랜 우정을 이어나갈 텐데요. 이도피아 화천군 사랑하는 이디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여러분, 건강하고 쾌활한 모습, 밝은 표정 보고 상당히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열심히 해서 이디오피아 사회 또는 세계적으로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축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장학사업은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먼 나라 학생들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장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화천군의 약속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최문순 화천 군수를 만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화천군의 장학사업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 싸워준 참전용사들, 그리고 약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천군. 앞으로도 그 우정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잠겨진 문, 그 맘을 우리에게 살짝 열어줘. Don't not forbidden island, 찾아 forbidden fruit. 가끔은 왠지 금지된 게 궁금하거든. Yeah. 몇 년 사이 화천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추가됐죠.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얼마 전 2025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 골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국내를 넘어 파크골프의 발상지인 일본의 선수단도 참가해 국제대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화천 파크골프 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면서 지금은 지방시대 영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속초시입니다. 속초 지역 소식입니다. 속초시에서 다양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관내에 위치한 8개의 숙소에 머무르며 주중 2박 3일 또는 3박 4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체험 콘텐츠는 총 8종이 운영되며 1인당 15,000원 상당의 체험 쿠폰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접경지역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초호 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해변 등 관광지 개선 사업들이 선정됐는데요. 총 2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속초시가 2025년 3년 연속 도내 고향사랑 기부금 1위 달성에 도전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1억 4,525만 원을 모금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라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과 참여 방법을 알리는 맞춤형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민속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다음 날인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동그랑땡 만들기, 송편 빚기 등 명절 음식 체험과 함께 다양한 전통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 온열 질환 대응, 탄소 중립 실천 등 다양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인데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짧은 장마와 이른 더위, 집중호우 등 올해만 날씨에 대한 각종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몇 년 사이 기상변화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기상이후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속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엔 수돗물 주 공급원인 쌍천의 물이 말라 약 한 달간 제한급수에 돌입했는데요. 양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비상급수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속초 시민들은 요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상수원이 바닥을 보이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제한급수에 들어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속초 지역 생활용수의 90%를 공급하는 쌍천이 가뭄으로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속초시는 1992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번의 제한급수를 겪었는데요. 물 부족의 오명을 벗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근 그 성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참담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에게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는 것, 또 122일 4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늘을 원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참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것은 이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속초시의 물관리법을 듣기 위해 맑은물 관리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이 맑은물 관리 사업소는요, 시민들이 드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장 관리, 그리고 수도관 관리, 그리고 시민들한테 안전한지를 테스트해서 시민들이 마실 수 있게끔 수질 시험 등, 그리고 수도 요금, 검침도 하고요. 수도에 관련 모든 것을 저희 맑은물 관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속초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시작이 되는 곳, 바로 취수장입니다. 하천이나 저수지, 호수 같은 물의 근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속초시에 위치한 세 곳의 취수시설 중 쌍천 취수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쌍천 취수장이라는 곳입니다. 속초 시민의 87%를 이쪽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옆에는 제1지하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제1지하댐 안으로는 집수정이 5개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물이 모아져서 여기 쌍천 취수장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취수원인 쌍천의 경우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데요.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빠르게 바다로 유출돼 갈수기 물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속초시는 1998년 제1지하댐을 건설했는데요. 덕분에 하루 2만 5천 톤을 저장하던 쌍천 취수장은 총 4만 천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쌍천에 있는 제1지하댐 있는 집수정입니다. 제1호 집수정입니다. 이것은 이 집수정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물 같은 거죠. 하천에 물을 모아서 그 물을 관을 통해서 취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1지하댐을 완성하면서 이곳에 16,000톤의 물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집수정은 5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제1지하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생활용수댐입니다. 현재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주취수원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물 부족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2021년 제1지하댐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추가로 제2지하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제2지하댐은 비상시에만 저희가 가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제2지하댐은 제1지하댐으로부터 약 2km 상류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거는 21년도 12월 달에 준공됐고 하루에 7,000톤 정도의 물을 취수할 수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공급된 물은 도수관로를 통해 정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낮은 지대의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펌프 시설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압장입니다. 네, 여기는 척산가압장이라는 곳입니다. 척산가압장의 역할은 척산관로에 물을 학사평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척산관로는 쌍천 계열에 있는 물이 부족한 학사평 정수장으로 매일 3,500톤씩 보낼 수 있는 관로를 중간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밀어서 학사평까지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속초시엔 속초, 설악, 학사평 총 3곳의 정수장이 있는데요. 그중 학사평 정수장은 바로 옆에 있는 학사평 집수정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곳 학사평 집수정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비가 얼마 전에 160mm 이상 와서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곳은 원래 용량이 8,000톤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갈수기 때는 물이 하루에 1,000톤도 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사평 일대에 제한급수를 할 뻔했습니다. 올해 여름 넉 달간 비가 오지 않아 학사평 집수정의 물이 마르게 된 것인데요. 당시 모자란 양의 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척산 도수관로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자라는 용량을 척산 도수관로를 통해서 3,500톤을 매일 학사평 정수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곳의 제한급수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올 여름에 가장 효자인 척산 도수관로 덕분에 이 집수정의 역할이 크지 않았어도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악취수장은 설악산 계곡에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곳인데요. 사계절 내내 수량이 안정적인 덕분에 학사평 정수장에 비상급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정수장으로 들어온 물은 여러 정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기 위해 속초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속초 정수장은 속초 시민의 85%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최고 87%까지 드십니다. 용량은 4만 톤입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3만 톤 내외 정도가 공급되고 있고요. 정수장으로 들어온 물은 가장 먼저 수위 안정 및 유량을 조절하는 곳인 착수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착수정은 취수장서부터 이 정수장까지 물을 가져와서 그리고 물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불순물 중에서 좀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단의 공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의 착수정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착수정에서 약품을 넣은 물속 불순물은 응집지에서 서로 엉겨붙어 알갱이의 입자를 더 크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다음 처리 공정이 수월하도록 도와주는 침전지로 향합니다. 여기는 침전지라는 곳입니다. 착수정에서 왔던 물이 응집지를 통해 가지고 약품하고 섞이면 큰 불순물들은 가라앉고 작은 불순물들은 마주 여기서 더 가라앉는 침전시키는 곳입니다. 속초 정수장 침전지에는 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특이한 것은 막덮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속초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침전지를 전체를 막덮개로 입힌 곳입니다. 그 이유는 깔따구에 대한 시민들한테 걱정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곳을 막덮개로 했고요. 오물풍선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이곳에서 서식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전지를 지난 물은 여과지에서 미세한 부유 물질을 다시 한 번 더 걸러주는 급속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단의 침전지에서 침전되지 않은 더 미세한 불순물들을 이곳에서 모래로 여과시켜서 배수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정수기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관리된 물은 배수지에 저장되었다가 가정에서 깨끗한 수돗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렇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시민들에게 언제나 공급할 수 있도록 만일을 대비해 비상취수원도 꾸준히 개발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방관장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수 있는데 지하까지 한 약 300m 정도의 관을 묶고 그 관 아래쪽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이게 속초에 한 20군데 됩니다. 그중에서 요건 청대 3호 안방관장입니다. 하루에 물 뽑아 올릴 수 있는 게 1620톤짜리입니다. 요건 비상시에만 취소합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물 없을 때만 저희가 비상으로 가동을 합니다. 속초시 맑은물 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 시설 정비 등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아직도 가뭄이 들면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TX가 들어오면 관광객이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 수요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노후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411억 원을 들여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서 현재 유수율이 82%인데 그걸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제1지하댐이 지은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많이 누수가 됩니다. 제1지하댐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을 93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사평 일대에 가뭄이 가장 심합니다. 학사평 일대에 추가적으로 안방관장이라든가 다른 취수원을 찾아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안방관정,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하댐, 그 다음에 우리 그 도수관로의 연결 네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전한 물을 갖다가 뭐 자립할 수 있다, 극복했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 지금 물 문제가 우리가 제한급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이런 시기에도 물은 아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가뭄 대책은 물 전략에 있습니다. 지금도 속초는 물 부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100일 이상 이어질 경우 제한급수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데요. 지혜로운 물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속초시. 앞으로 그 노력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봅니다. 취수장부터 도수관로를 따라 정수장까지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 속초시의 맑은 물 관리법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와 맑은 물 관리 사업소의 노력만큼 더욱 튼튼한 급수 체계가 만들어질 속초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꽃잎을 닮은 불꽃을 피워볼래. 널 잡을 수 있다면 날 안아줘. 붉은 빛에 너와의 맞춰 눈부시도록 피어나 빛을 띠는 컬러 찬란하게 번져. 푸른 빛의 수평선 미치도록 낯설지만 널 기다려왔어. Fall into the sun kiss, run into the sun kiss, 날카로운 너무 겁도 없이 날 향해 안겨. Fall into the sun kiss. 이번 주말 속초에선 제60회 설악문화제 산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설악문화제 60회를 기념하는 사전 프로그램으로 산악체험과 권금성 탐방로 체험 등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이번엔 속초와 마찬가지로 축제를 앞둔 지역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성군입니다. 정선 지역 소식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정선의 버스 완전 공영제가 누적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은 지속적인 교통 수요 정밀 분석을 통해 노선을 개편하는 등 국민의 이동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지난 7월 1일부터는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평등한 교통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이 지난 7월 18일부터 대학병원 전문의의 방문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중단됐던 진료가 재개되는 것인데요. 방문 진료는 월 1회, 오는 12월까지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KTX 평창 정선선을 신규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정선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정선군의 대표 축제인 정선 아리랑제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펼쳐집니다. 축제에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와 지역 공연팀의 공연들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선군은 50주년의 의미를 담아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아리랑을 세계로 확장하는 미래지향적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정선군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본고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선에서 아리랑은 그저 특별한 무대가 아닌 지역민들의 삶과 일상을 함께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주 곳곳에서 아리랑 가락이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무릉도원이라 불린 강원도 정선. 그리고 이곳엔 산골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스며들어 탄생한 아름다운 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 우리 민족의 애환과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선 아리랑은 약 600년 동안 이어져 오며 현존하는 아리랑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북한을 포함해서 약 100여 종이 넘는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아리랑 중에서 정선 아리랑은 우리나라 아리랑을 대표하는 시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정선 아리랑은 가장 소박하면서도 그 한국민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정선 아리랑은 그 애절하면서도 구성진 곡조를 지닌 느린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신나게 부르는 자진 아리랑도 있고 또 요즘에 랩과 같은 역금 아리랑도 있고 그래서 정선 아리랑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슬프게도 또 즐겁게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선은 전통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08년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전통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사람에게 아리랑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선 관내에 있는 문화 관련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 전반적인 이 문화 관련을 다 총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단에선 뮤지컬, 연극 등을 아리랑과 접목해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장날과 매주 토요일 아리랑센터 상설 공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같은 날 아리랑시장 공연장에서도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리랑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공연팀들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상임단원들은 저쪽에 떼꾼하는 쪽에 다 종사하고 6명 이렇게 두 팀이 나눠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우라지 팀, 저쪽 팀들은 가리왕산 팀 이렇게 2개 팀이 움직입니다. 소리 공연이 주지만 그것만 하면 너무 좀 단조로우니까 MR 들고 이제 그 무용하고 소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 소리하고 역금하고 그다음에 장단놀이라고 그래서 여기 정선에서 사용하는 뭐 구형이라든지 물동이라든지 이제 큰 북, 작은 북 이런 걸 이용해서 두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같이 남녀간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소리가 주된 공연이.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와 어려운 가사로 멀게만 느껴졌던 아리랑. 하지만 한 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데요. 엄마 부모님들이 탈 때는 부유롭지가 못했잖아요. 배고픔 시절이니까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이 소리를 부르면은 정선날 기날에는 한해 소리, 뭐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소리 그런 소리고 자디날이랑은 이제 좀 신명 나고 빠르게 부르는 거고요. 또 역금아리랑은 앞에 랩처럼 막 부르다 뒤에 가서 이제 길게도 부를 수도 있고 빠르게 신명나게도 부를 수도 있고. 정성군은 아리랑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승 보존을 위해 아리랑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정선 아리랑 보존회도 설립했습니다. 보존회엔 약 30명의 회원들이 정선 아리랑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선 아리랑 들었을 때는 뭐 저런 한 소리를 저런 축축 쳐주고 소리를 하나 했는데 내가 만년 접하고 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만둬야 이걸 왜 하나 싶다가도 오늘 갑자기 내가 속으로 콧노래를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부를수록 이제 이게 더 감명 깊고 내가 이걸 아리랑을 잘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눈빛만으로도 배우와 관객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정선 아리랑이 주는 힘입니다. 처음 와서 이 공연을 봤는데 너무 신나게 잘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신나가서 박수치고 열심히 그냥 흥겹게 봤습니다. 오는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서 살고 싶어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정선 아리랑 센터입니다. 이곳은 아리랑 전문 공연장과 아리랑 박물관을 갖추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 전에는 정선 읍내에 작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아주 한 300석 규모의 이제 작은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소공 연장 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술단이 이제 상설 공연을 해왔던 거예요. 5일장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장날마다 관객들이 늘어나면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리랑 센터를 만들게 됐죠. 예.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선 아리랑. 지난 8월엔 광복절을 기념해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떼꾼을 공연하기도 했는데요. 그 고려민족중앙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정선 아리랑을. 그래서 가게 됐는데 한인들, 그 고려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광복절 기념해서 축제를 합니다. 고려인 5세까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러시아어를 쓰시고 뭐 예술단이 가서 이제 아리랑 수업도 하고 한 일주일을 아주 그냥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공연 시작 전 공연 준비가 한창인 배우들. 떼꾼의 배우들은 대부분 정선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덕분에 정선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강원도 정선,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에서 나는 정말 우수한 황장목, 소나무죠.
옛날 경성이나 한양에서 정말 궁궐을 짓거나 대규모 공사를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자재를 그 당시 이동 수단이 뭐 물줄기밖에 없으니까 물줄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뗏목으로 엮어서 그거를 길잡이를 해서 배달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소재를 통해서 저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떼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거를 저희가 70분간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섞고 드라마도 있고 소리도 있고 다채롭게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꾸몄습니다. 이제 연습은 끝.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하루도 열심히 떼를 타 보실게요. 네. 떼 타러 지난해 처음 공연을 시작한 떼꾼은 많은 인기를 자랑하며 전국에서 관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또 총선에 아라리에 좋은 그런 공연이 있다가지고 들리게 됐습니다. 뗏목이라고 떼꾼이라는 제목이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그런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재밌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무대 전개와 정선 출신 배우들의 구수한 사투리, 당시 떼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가 공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 군림예술단이 이제 올해로 이제 12년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상설 공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선에 왔는데 정선의 정서를 듬뿍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연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여기 정선에 있는 좋은 소재들이 워낙 많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떼꾼을. 지난해부터 토요 상설 공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작 소리극 떼꾼. 배우들은 매주 공연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처음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공연에 임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 2024년 4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매주 토요일 2시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지치거나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도 하여튼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탄탄한 실력과 공연 중간중간 펼쳐지는 화려한 퍼포먼스. 몰입감 넘치고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는 공연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70분이란) 공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요. 공연에 푹 빠져있던 관객들도 아직 공연 속에 남아 여운이 가득 남은 표정입니다. 무료 공연답지 않게 너무너무 배우분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감동도 있고 되게 가족하고 즐기기도 좋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공연을 서울에서도 하면 이 정선 아리랑을 널리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아주 멋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과거와 현재의 정서를 이어주고 있는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제가 올해 50주년입니다. 벌써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리랑이란 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말이라서 사람들이 좀 너무 민속에 가깝지 않나, 좀 축제가 좀 너무 전통에 가깝지 않나 하는데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전통과 현대가 아주 그냥 잘 버무려진 그냥 아주 그냥 멋있는 축제입니다. 상설 공연 떼꾼도 있고 떼꾼을 보시면 정말 외국에 왔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리랑제 그 축제는 너무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 많으니 많이 오셔요. 예. 아리랑이 주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았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아리랑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고 정선 아리랑을 느끼러 정선으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리랑 가락이 가득한 정선을 만나고 왔습니다. 축제를 앞둔 정선군은 지난 19일 군을 비롯한 기관, 단체, 회원, 학생, 공무원 등 600여 명이 함께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는 등 정선 아리랑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올해도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축제를 맞아 정선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야리랑을 비롯해 정암사, 정선향교 등 지역 내 국가유산을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건데요. 군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정선을 문화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선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역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원의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